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투자는 항상 이게 살지 팔지 그리고 버틸지에 대한 고민의 연속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 셀, 홀드라는 주제로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걸 더 사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지 아니면 계속 버텨야 될지 저의 고민과 그리고 나름 제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 대상 종목은 바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제가 요 시기부터 그러니까 10,000원 내외 가격을 이루었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매수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분 좋게 계속적으로 가격은 올라줬었고, 오르는 시기에도 중간중간에 매수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평균 단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사실 뭐 크게 이유도 모른 채 주가는 이렇게 거의 뭐 폭락하다시피 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중간중간에 이제 추가 매수를 시작을 했지만 평균 단가는 12,000원 수준으로까지밖에 끌어내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쭉 하락을 하고 요쯤 오면 더 과감히 사야 되는데 총알이 뭐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도 지하 밑에 더 지하가 있을까봐 더 적극적인 투자가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평균 단가는 12,000원 수준으로 이루어진 상태로 뭐 상당 기간 주가는 좀 횡보를 했었고, 그리고 조금씩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올라갈 때도 뭐 거의 급경사를 이뤄서 올라가더니 현재는 17,000원 수준의 종가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현재 수익률이 약 한 40% 정도 달성이 됐고, 제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이 종목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은 계속 더 유지하면서 버텨야 되나, 버티자니 여기서 더 올라갈까라는 좀 부담감도 있고, 좀 팔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에서 일단은 중국의 이 전기차 시장 이 자체에 대해서 향후 어떤 성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해당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일단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작년 기준으로 약 136만 대입니다. 거의 연평균 10% 넘게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이뤄가고 있는 게 중국 내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현재 중국 내 전기차 보급률이 약 5% 수준인데, 앞으로 4년 뒤죠. 4년 뒤쯤에는 보급률이 약 2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는 배경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반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엔 사실 이 전기차는 약간 좀 세컨 모빌리티 느낌이 좀 강했죠. 이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기 차량의 주행거리가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너무나 이제 짧았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사용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뭐 골프장의 카트, 전기 오토바이, 뭐 배달용, 그리고 뭐 요즘 많이 보이는 스쿠터, 그리고 뭐 일부 차고지로 매번 방문할 수 있는 대중교통 버스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전기 차량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게임 체인저가 등장을 했죠. 바로 테슬라가 이 전기차 시장에 판도를 바꿔놓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 주행거리가 400km 이상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신세계를 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의 이 전기차의 최대 약점이었던 이 짧은 주행거리가 정말 이제는 일반 자동차 수준으로 상승된 거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편견,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차량을 내놓은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상의 주행거리가 나오면 사실은 출퇴근에 사용하는 거 아무런 제약상이 없고, 가까운 지방도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업무용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차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테슬라 차량의 디자인이 굉장히 또 세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는데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모델 3라는 모델이 정말 이 가격대마저도 현실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약간 좀 비싸서 정말 일부
사람들만 구매할 수 있었던 이 전기차를 대중도 진입할 수 있게끔 만든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쯤부터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이 테슬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이 전용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일반 내연기관차에 전기차로 좀 튜닝한 버전의 차량을 내놓았다라면은 이제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차량을 내놓기 시작을 했는데 뭐 현대의 아이오닉, 폭스바겐의 ID3 차량, 그리고 벤츠도 전기 차량을 만들기 시작을 했죠. 결론적으로 이 전기차 분야의 성장의 꼭지점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 정말 이제서야 이 본격적으로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해당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무궁무진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서 조금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가는 속도가 지금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것처럼 빠르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왜냐? 인프라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충전 인프라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단독주택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전하는 게 여전히 불편하고, 또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는데 시간이 뭐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진입 장벽이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죠. 그게 해소가 되려면은 차량 자체의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되고, 가격대도 조금 더 보조금 없이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현실화돼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인프라 구축이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런 인프라 구축은 우리나라와 같이 나름 잘 사는 국가들도 빠르게 해나가기가 어려운데, 심지어는 뭐 동남아라든지 뭐 남미 쪽 이런 국가에서 인프라를 빠른 시간 내에 이뤄내기는 더욱더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그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그 파이가 커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들도 판매량이 지금과 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늘어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주가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성장력에 대한 훼손은 걱정할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의 이 고민에 대한 결론,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를 어떻게 할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존버. 일단 뭐 장기적으로 이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 뭐 아직도 뭐 걸음마 단계, 이제 시작한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 가격 상승을 했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그 기대치가 지금 다 들어가서 주가에 녹여져 있을 수도 있겠다마는 저는 아직은 존버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의 전기차 시장은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이 잠재력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당 산업을 지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제 매력적인 시장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유럽이나 우리나라 그리고 뭐 미국의 완성체 업체들과는 다르게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테슬라와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내연기관 차를 판매를 안 했던 업체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커질 때마다 내연차 시장의 그 파이가 줄어드는 그런 악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차트가 이러한 흐름을 보일 때, 이런 그림 나오면은 앞으로 이런 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진짜 팔고 싶지만, 또 내가 안 팔면은 진짜 이렇게 꼬꾸라질 것 같고, 또 반대로 내가 팔면은 이게 또 오를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예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버티기로 했습니다. 왜냐? 일단 투자라는 게 한번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은 다시 들어가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그만큼 또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타이밍 매매를 그렇게 썩 선호하지 않고요. 또 해당 산업의 장기 전망이 아직 뭐 이렇게 너무나 매력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팔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일단은 좀 버텨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달해드린 이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투자 판단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저 작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